우리 일본이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여기 일본 한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쿄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35살 여성은 한국에 방문한 후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일본으로 돌아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치코예요. 도쿄 시부야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35살이에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네요. 사실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대형 제약회사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음대 교수였죠. 당연히 저도 그들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달랐어요. 대학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꽤 멋진 일이었거든요. 특히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학원은 더욱 바빠졌어요. 중국인 학생들이 줄을 이뤘지만 가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죠. 저는 제가 꽤 잘해나가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그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제 학원을 찾아왔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학원 상담실에 앉자마자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가능한가요? AI 발음 교정 시스템은 있나요? 학습 관리 앱은 따로 있나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학원은 아직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교재와 칠판 그리고 열정 넘치는 교사들. 그게 전부였죠. 디지털 기기라고는 출석부 대신 사용하는 태블릿이 전부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더니 옆 친구에게 한국말로 뭐라고 속삭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 일본이라 좀 구식이네. 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들은 결국 등록하지 않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에선 AI로 발음 교정도 해주고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긴 좀 아쉽네요. 그 말을 들은 후 처음으로 제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 보여요. 디지털화되지 않은 우리의 교육 방식이 문제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유리코한테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사치코, 나 네이버 본사로 이직해. 서울로 가게 됐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리코는 네이버 일본 지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였어요.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근데 그런 회사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고요? 도대체 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코, 농담하는 거지? 전혀. 나 진짜 신나.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몰라. 여기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항상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라는 말만 들어. 근데 한국은 달라. 계속 혁신하고 발전하고. 유리코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실망스러운 표정, 유리코의 설레는 목소리. 창밖을 바라보니 늘 보던 도쿄의 밤거리가 왜인지 달리 보이더라고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걸어가는 사람들, 늘 보던 풍경인데 왠지 모르게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낡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AI 기반 학습 관리, 실시간 화상 교육 플랫폼, 메타버스를 활용한 언어 교육.
우리가 전통이라고 고수하던 것들이 어쩌면 단순한 고집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한국어를 배워봐야겠다고요. 어쩌면 이게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학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다른 선생님들이 받아들일까요?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학원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늘 그랬듯이 저는 제일 먼저 학원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교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의 고민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일까요?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메이는 늘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이었죠. 중국에서 온 23살 여학생이에요. 일본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메이가 제일 먼저 교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메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메이는 제가 제일 아끼는 학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죠. 그런데 그날 메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수업을 못 나올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메이는 N1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본 대학원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수업 시간이랑 겹쳐서. 메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메이의 부모님은 꽤 부유하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이 지났어요. 메이는 정말로 수업에 나오지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도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메이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날은 친구와 신주쿠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번화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돌아보니 그곳은 호스트바였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메이였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짧은 치마. 제가 알던 그 수수한 메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메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메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근처 카페에서 메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메이의 가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끊겼다고 해요.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텨보려 했대요. 하지만 도쿄의 물가는 너무 높았고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한적이었죠. 처음엔 호스트바에서 안내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메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최근 들어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특히 도쿄의 높은 물가와 임금 정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 집에 와서 찾아본 통계였어요. 일본의 20대 여성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죠. 적법한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불법 취업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불빛들.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일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부모님 세대의 풍요로움은 이제 옛말이 된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전날 있었던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메이의 절망적인 현실이 대비되면서 일본 사회의 현주소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유리코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치코 너 알아?
한국에선 요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대.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예전에 영광의 취해 변화를 거부한 채 젊은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매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어제 검색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아침에 울린 알림음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매일의 일을 겪고 난 후 몇 주 동안 잠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입국 심사도 자동화 게이트로 몇 초 만에 끝났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티켓도 키오스크로 쉽게 발권했죠. 사치코. 여기야. 공항 로비에서 유리코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생기 있어 보였달까요? 와, 너 달라 보인다. 그래? 나도 몰랐는데 다들 그렇게 말해. 아마도 이곳의 활기가 나한테도 옮은 것 같아. 유리코는 제가 머무는 3일 동안의 일정을 빼곡히 짜놨더라고요. 첫날은 서울의 주요 교육기관들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말했던 현대 외국어학원이야.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로비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예약하고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기 봐, 저게 바로 실시간 학습 분석 시스템이야. 학생들의 출석부터 성취도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기록되고 분석돼.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라운지였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는데 전 세계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하다. 철로 감탄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서울대 어학당이었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모든 교실에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발음이나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봐, 여기 메타버스 학습실도 있어. 유리코가 안내한 곳에는 VR 헤드셋을 쓴 학생들이 있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며 언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주문하기, 병원에서 진료받기 같은 실전 상황을 미리 연습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학원이었다면 아직도 롤플레잉을 위해 교실에서 의자 배치하고 있었겠지.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점심시간 유리코가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여기는 이런 게 당연해. 이제 종이 메뉴판 쓰는 곳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야. 식사를 하면서 유리코에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던 거야? 유리코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오후에는 강남의 메가스터디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미래의 학원을 보는 것 같았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패턴을 AI가 분석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심지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까지 파악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학습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게 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는 아직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학비였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학비는 일본의 일반적인 학원들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덕분이라고 해요. 사치코, 이게 다가 아니야. 내일은 네이버의 교육 플랫폼 개발팀을 만나볼 거야. 거기 가면 더 놀랄걸?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밤거리는 도쿄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곳의 불빛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메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면,
메이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스마트폰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어요. 1.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 도입. 2. 실시간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 3. 유연한 수업 시간 운영. 4.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리스트는 계속 늘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과연 일본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보수적인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AI와 함께하는 실시간 발음 교정, 원어민 선생님과의 1:1 화상 수업. 보통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에 앱을 다운받았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깔끔한 디자인, 직관적인 메뉴. 특히 놀라웠던 건 AI 발음 교정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실시간으로 발음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업을 신청하면 학습자의 레벨 목표, 관심사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학습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진도율과 성취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득 저희 학원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수기로 출석부를 쓰고 진도 체크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수첩에 적고 있었죠.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유리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코, 너 이런 애 봐라? 한국어 배우는. 아, 너도 드디어 관심 생겼구나. 그거 요즘 엄청 유명해. 우리 회사도 비슷한 시스템 개발 중이었는데 한국이 너무 빨리 시장을 선점해버렸어. 유리코의 말에 따르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래요. 한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대요. 너 알아? 한국에선 이미 메타버스로 언어를 배우는 시대래.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들과 실제처럼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아직도 칠판과 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네요. 며칠 동안 이 앱으로 한국어를 배워봤어요. 신기한 건 공부가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AI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앱 내의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일본인 학생의 후기를 봤어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인데 이런 앱 덕분에 적응이 훨씬 수월해요. 학원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연계학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메이가 떠올랐어요. 만약 우리 학원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메이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한밤중에 유리코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코, 나 서울에 가보고 싶어. 어머, 드디어. 유리코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사실 난 내가 더 일찍 이런 결심을 할 줄 알았어.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맞아요. 전 힘들었어요.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현대 외국어 학원이랑 서울대 어학당은 꼭 가봐야 돼. 거기 시스템 보면 너 놀랄걸? 아, 그리고 강남 메가 스터디도 가보자. 거기 AI 학습 시스템이 진짜 대단해. 유리코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저는 이미 서울행 티켓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고 와야겠다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어쩌면 메이 같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복잡한 네온 사인들 사이로 어딘가 정체된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을 찾으러 저는 서울로 갈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시스템도 못 만들어준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뒤처졌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전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학원에 도입하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좌절과 고민, 그리고 새로운 결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돌아온 첫날,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메모장에 빼곡히 적어온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실현시키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디지털 예약 시스템의 도입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학생들이 앱으로 수업을 예약하고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본의 IT 업체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죠. 그런 고도화된 시스템은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 복잡한 시스템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선생님, 일본은 아직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전화로 예약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다음으로 시도한 건 교직원들과의 미팅이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싶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웠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런 시스템 도입하면 우리 나이 든 선생님들은 어떡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치코 선생님, 한국이랑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에 메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만의 방식. 그 방식 때문에 메이 같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유리코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때? 일본에 돌아가서 뭔가 시도해봤어? 응. 근데 너무 힘들어. 아무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사치코, 넌 선택할 수 있어. 선택. 그래요. 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대로 일본의 낡은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전과 달리 보이더라고요. 화려해 보이는 네온사인 뒤에 가려진 정체된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결심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선 제가 가르치는 수업부터 바꿨어요. 태블릿을 도입하고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학생들도 어색해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메이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지금은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자료실도 만들었고 카카오톡으로 수업 공지도 하고 있어요. 유리코가 그러더라고요. 사치코, 넌 혼자가 아니야. 너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변화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정말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매일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밤 고민해요. 이대로 일본의 나만 느린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유리코처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갈 것인지.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창밖의 도쿄 밤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한숨은 예전과는 달라요. 이건 포기의 한숨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의 한숨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